경북 안동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안동시는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실버타운과 펫 놀이터 등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유일의 대중음악 전문 박물관으로 알려진 경주의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이 개관 8년째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10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에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급식 시설을 현대화하고 급식소 환기 설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최근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내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 경북 안동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될 전망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실버타운과 펫 놀이터 등 다양한 반려문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민간 기업인 더 나은 미래 흥원종합건설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두 기업은 안막동 일원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펫 놀이터와 수영장, 산책로 등을 갖춘 반려문화 시설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실버타운, 동물병원, 펫푸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려동물 보면은 반려동물 중심으로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차별성을 갖고 가는 거는 뭐냐면 이게 평상시에 이제 그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반려동물하고 동반 입소 가능한 시니어 타운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행사와 시공사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이르면 올 9월쯤 착공에 들어가 단계적으로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중음악 10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경주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인데요. 한국대중음악 태동기부터 한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록과 세계 소리 발명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에 개관한 경주 보문관광단지 한국대중음악박물관. 한국인들의 희로애락을 품고 있는 대중음악을 듣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국내 최초 대중음악부터 K-팝까지 대중음악 100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896년 노래가 녹음된 에디슨 실린더 음반부터 BTS 등 K-팝까지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시대별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슬픔을 달래준 음악과 광복의 기쁨, 분단의 아픔을 담은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예술과학 전시관에서는 1926년 미국 대형 극장에서 직접 사용된 음향장치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한 사립박물관 미술관 온라인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학교온 대중음악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장품들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그 소장품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오디오 장치를 통해 듣고 싶은 곡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 다시 찾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2000년대 음악들이 제 세대에 많이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그런 사진이나 그리고 앨범들을 다시 보면서 그 때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은 대릉원과 황리단길, 월정교 등과 함께 경주 여행에서 꼭 가야 할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735억 원, 급식소 환기 설비 개선 180억 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52억 원 등입니다. 특히 급식시설의 노후 정도, 삼식학교, 급식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순위로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대구 수성구와 남구, 중구, 경북 경주와 포항 등 5곳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세대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미분양이 늘거나 우려될 때 미분양 해소가 저조할 때 지정됩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북 경주는 3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됐는데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멈추고 얼마나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기자가 간다에서 경찰관과 함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칫 잘못했다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각기 다른 정보와 다른 해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단속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위반 차량이 나옵니다. 대부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회전하실 때 차량 전방 신호등 적색이면 우회전하실 때 여기 정지선 앞에서 차량 바퀴를 완전히 일시정지하셨다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일시정지 위반하신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0 될 때까지.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위반 차량만 50여 대. 이 중 경찰에 적발된 차량만 10대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보면 직전에 가기 조심하세요. 쏟아지는 무늬와 무더기 위반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에 중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 속에 문화정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네, 그럼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경찰관과 동행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조금 이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저기 이제 앞쪽에 보이는 것처럼 횡단보도가 2개인 경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차량 신호등이 적색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좌우로 지금 보시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또 여기서도 일시 정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서행이 가능한 건가요? 서행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횡단보도 녹색불이 바뀌었다 싶을 때 이제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으면은 또 다시 일시정지를 하셨다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지 않으려면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추고, 2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지역 곳곳에선 우회전 보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5만 6천여 건. 이 중 40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5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3일에 1명씩 숨지는 현실입니다. 운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의 화훼업계. 바람과는 달리 시름이 깊습니다. 값싼 외국산 꽃에 밀려 국산 꽃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56.3%가 증가했고, 장미 수입량 역시 전년 대비 168.5%가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값싼 장미와 카네이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또 인건비 등으로 국산 꽃값이 올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연휴 내내 비까지 내리면서 꽃 소비는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국산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꽃 축제가 열리고요. 지역마다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화훼 농가 살리는데 이번 주말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가슴 따뜻한 소식을 찾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지 아나운서는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병 생활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본인이 암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전신마비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18년째 봉양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진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41살인 조혜경 씨. 조혜경 씨의 주요 일과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미혼 시절부터 돌보기 시작한 게 어느덧 18년째. 조 씨는 지난해 유방암 진단 이후 항암 치료를 이어오다 올해 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가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조 씨는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힘들다는 거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뭐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많지만 가족이잖아요, 선생님. 엄마라서. 손 못 쓰는 엄마지만 그냥 지금은 시집 가서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구나. 그냥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조 씨의 사연을 전해들은 양천구는 어버이날을 맞아 조 씨의 효행을 표창했습니다.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조 씨의 효행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문간호사 선생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정 방문하면서 건강 체크하고 계속 관리하시는데, 그때 만난 어르신의 따님이 굉장히 효녀라고, 제가 이제 효행자 우리 동에 누가 있을까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으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조혜경 씨. 조혜경 씨에게 가족은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을까,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해요. 이거 포기해야 되나 할 때가 많았는데 옆에서 다독거려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머님 함께 지켜줘서 우리 신랑한테 너무 고마워요.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가 11일 영양군 산나물 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양군의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경북이 주도하는 새 지방시대의 에너지 대전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도지사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영양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